안녕하세요.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. 어떻게 보시는지? 우선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, 15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 6.27 정책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6.27 정책보다 LTV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더 억제한 거거든요.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6.27 정책도 좀 전 나쁜 정책이라고 보고요. 그리고 이게 효과가 없었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고,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6.27 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6.27 정책이 나오고 그럼 지금이 10월 지금 한 20일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10월 15일까지의 실거래 데이터를 다 좀 모았어요. 모은 다음에 분기별로 지금 분석을 했어요. 그러면은 7, 8, 9월 데이터를 본 건데 이게 사실은 7, 8, 9월에 9월 달도 절반까지만 본 겁니다. 풀 데이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트렌드가 잡혀요. 그래서 우리가 이 6.27의 효과를 알면은 10, 15의 효과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6.27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,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,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 전체 거래량을 봤어요. 서울시 전체 거래량을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올해 2분기가 한 서울시 전체가 한 23,500 건이었거든요. 근데 3분기가 한 15,000 건이에요. 근데 아마 16,000까지 갈 것 같아요. 풀 데이터가 전수가 아니기 때문에.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직전 분기 대비 한 30% 떨어진 거라고요. 감소를 한 거죠. 그리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도 한 2,500 건에서 한 1,700 건 30% 감소했고요. 강남 외가 조금 더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. 21,000에서 13,000으로 한 36%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과연 이게 급감인가에 대해요. 급감인가. 그러니까 2025년 2분기는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에요. 터진 시점이 이게 35%, 30%, 36% 굉장히 커 보이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분기별로 봤을 때의 평균을 보면은 이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에요.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 전체 거래량은 2020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가 평균 거래량이 12,000이에요. 근데 그, 그 3분기가 15,000이면 여전히 그거보다 높다고요.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,900건인데 평균이 지금 한 1,700건인데 1,800건까지 같을 것 같아요. 그럼 비슷한 수준이고, 비강남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거래액이 만인데 올 3분기가 13,000이 나온 거예요. 사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센 것이 나왔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직전 대비는 약간 좀 급감으로 보이나 우리가 평균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높은 수준인가, 거래량 감소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. 즉 실수요가 이미 존재를 한다는 게 지금 그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런 거래량이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까요? 네, 단지별로 봤을 때도 저희가 제 책에서도 이제 그 대장 단지들 저희가 뽑은 게 있거든요. 뭐 3천 세대 이상 단지들 주로 해서,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도 그라시움하고 고도 아르테오는 거의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두 단지를 합치면 10,000세대가 나와요. 그리고 잠실의 엘리트도 15,000세대 해서 이 거대 단지 단일 평형대를 보면 우리가 어떤 거대한 트렌드를 알 수가 있는데, 이 트렌드를 보면 약간 좀 재밌는 게 잡히는 것이 저희가 본 이 대형 단지에서 25평하고 33평을 봤을 때 25평의 그 평균 거래 가격 상승률이 놀라워요. 예를 들어서 경희궁 자이 같은 경우에 25년 2분기 때 한 18억 했는데 이게 3분기 때 21억 9천을 찍어요. 16% 상승했고요. 고도 그라타운이라고 할게요. 그 두 단지를 합했을 때 25평이 16억에서 17억 5천으로 가요. 거의 10% 상승한 겁니다. 헬리오시티도 대략 25평대가 9.6% 상승했고, 잠실 엘리트 10%, 왕시민 뉴타운 15억에서 16억 7천, 이것도 10%예요. 남산타운 그렇게 안 오르다가 이거 13% 상승했고요. 마레프 12%,
관악 드림타운 같은 경우에도 7억 9천에서 8억 4천으로 6% 상승했어요. 강북권에 있는 단지들, 비강남 단지에서 10% 이상 상승한 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. 특히 25평대에서. 다만 33평은 약간 다릅니다. 33평은 뭐 경기공자의 대략 3% 상승하고 대부분이 10% 언더로 상승을 해요. 그 말씀 뭐냐면은 이게 우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호하는 유형 자체가 25평이에요. 그리고 이게 그래도 대출을 규제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 대비 작은 평형대가 본인들이 더 어포더블하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고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그 거래량하고 수치로 봤을 때 이게 약간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놀라웠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, 그라시움, 아르테온 합치면 10,000세대입니다. 거기서 25평대가 2분기 때 한 70건 거래되다가 3분기 때 46건 거래해요. 거래량 낮아졌죠. 그건 맞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가격이 16억에서 17억 5천으로 뛰었다고요. 33평은 더 놀라워요. 이게 2분기 때 165건인데 3분기 때 100건이에요. 아마 100건 넘을 겁니다. 그러면은 이 그라테온 이 단지 두 단지를 합쳤을 때 100건 넘은 게 사실은 2020년 1분기부터 4번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그 대출을 조인 걸로 보이나 실수요자는 움직인다는 거예요. 그라테온 같이 큰 단지에서 100건 넘은 게 나타났어요. 3분기 때. 그럼 여기만 그러냐?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, 사실. 예를 들어서 엘리트 같은 데를 볼게요. 엘리트도 굉장히 큰 단지거든요. 25평 같은 경우에 2분기 때 24건 거래다가 3분기 때 4건으로 거래돼요. 근데 여기서 알아야 두셔야 될 거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엄청나게 거래량 폭증한 다음에 2분기부터 줄었어요.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계속 나타나는 건데 이 거래 대출 규제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즉 액수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다른 중위권 단지만큼 거래량이 붙지는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거래량이 주는데 가격이 뛰는 거예요. 그래서 엘리트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때 25억 9천 하던 게 3분기 때 28억 6천으로 뛰어요. 그리고 이제 33평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은 2분기 때 110이었다가 3분기 때 35억으로 쪼그라들어요. 그건 맞으나 가격 자체가 29억에서 32억으로 뛰어요. 이게 대부분의 큰 단지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왕십리 같은 경우에도 뉴타운 굉장히 큰 단지거든요. 거기서도 25평이 38건 거래되다가 3분기 때 17건 거래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뜁니다. 근데 33평도 되게 놀라워요, 수치가. 그러니까 127건이었다가 3분기 때 52건으로 줄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건이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. 그럼 가격이 다 올랐다는 것이고 거기뿐만 아니고 마레프도 마찬가지고요.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노원구에는 한진, 한화, 그랑빌 같은 경우에도 그 25평대가 17건 거래되던 게 19건으로 줄지만은 거래 가격은 7억 8천에서 8억 1천으로 뛰어요. 그리고 33평도 34건 거래되던 게 25건으로 좀 줄지만 마찬가지로 거래 가격은 8억 4천에서 8억 8천이 된다고요. 거기 최고가는 9억 7천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지금 627 대책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. 거래량만 줄여버렸지만은 거기서 가격은 다 오른 부분들이 나타났고 비슷한 현상이 그 12호 이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, 개인적으로는.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작동했다고 보시나요? 아니요, 저 그렇게 보질 않아요. 왜냐면은 이게 물론 강남권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준 건 맞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나왔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. 그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6억으로 딱 상한을 줬다고요. 그러면은 이게 저가, 중가, 고가까지 싹 말라버릴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매도인들의 가격을 안 내렸어요.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갖다 붙었어요. 붙었는데 그럼 이제 최고가가 어떻게 났냐면은 도곡 렉스 최고가가 지금 33평에 39억이에요. 반포자이가 50억이고 엘리트에서 35억이 나왔어요. 그럼 반포자이 50억을 보자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이게
가격을 제가 뭐 부풀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. 예를 들어서 과거와 같다고 하면은 반포자이가 50억이면은 본인이 한 LTV가 뭐 50%라고 했을 때 20억 은행 대출 받고 20억 자기 돈으로 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6억으로 줄어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, 야, 도대체가 그러면은 훨씬 많은 자기 자본이 필요하는데 따라 붙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따라 붙은 거라고요. 50억으로 반포자이를 산 분은 6억만 대출을 받고 자기 현금이 44억을 낸 거예요. 지금 몇십억을 내는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즉,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0, 15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그 구간대별로 가격 대출량을 줄였어요. 25억 이상은 2억이거든요.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50억짜리를 사는 사람이 존재를 해요. 그런데 이분이 6억 대출을 받냐, 2억 대출을 받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, 사실은. 따라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 거의 작동을 안 할 겁니다. 그럼 저희가 이제 25억 거래량만 한번 봤어요. 25억짜리만 대해서. 그러니까 25억 거래량이 서울시 전체에서 2분기 때 한 1670건 나오는데 3분기 때 지금 840건이에요. 아마 좀 더 나올 겁니다. 이거 전수가 아니기 때문에. 그러면은 이게 거래량이 급감한 건 맞아요. 한 50% 정도 급감을 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이 839건이라는 데이터가 얼마나 높으냐에 대한 거예요. 839건이. 2020년, 2021년 대폭등 했잖아요. 그때 25억 이상 거래량은 가장 높았던 시점이 20년 4분기 620건이에요. 그러니까 대폭등 했을 때보다 물론 지금 가격이 더 많이 뛰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지금 더 붙은 거예요.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것이고 이분들 25억 이상 거래한 분들은 거기서 그 예를 들어 그냥 25억이라고 할게요. 그럼 조금 전이었다고 하면 한 10여까지 거래가 그 자기 돈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은 이분들 지금 자기 돈 19억을 낸 겁니다. 25억이라고 했을 때 6억 대출 받으면 자기 돈 19억이 필요한 건데 그걸 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물론 서울시 전체에서 거래 비중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정부가 원하는 만큼 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갈까?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. 그게 6.27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게 3분기 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.